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투자하는 종목만 깊이 있게 다루는 리치투게더입니다. 요즘 시장 변동성 때문에 투자하기 참 힘드시죠? 특히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의 작은 위로, 그리고 명확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비트마인, 초보자도 정말 알기 쉽게 그들의 전략과 리스크,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442만 개. 이게 바로 비트마인이라는 회사가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개수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전 세계에 풀려있는 모든 이더리움의 거의 4%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예요. 첫째, 도대체 왜 사람들이 비트마인을 이더리움의 금고라고 부르는 걸까? 둘째,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수십억 달러 손실. 이거 진짜 망하고 있는 신호일까? 마지막으로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회사의 막대한 자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버는지, 그 무서운 손실의 진실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리스크와 최종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비트마인의 가장 큰 무기죠. 바로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이 보유한 총 자산은 무려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건 그들이 가진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까지 전부 합친 그야말로 거대한 자금력이죠. 그리고 이건 그들이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순수 현금, 약 7억 달러에 달하는 실탄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폭락해도 핵심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라운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0.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비트마인이 가진 빚, 즉 부채입니다. 12조 원이 넘는 자산을 굴리면서 빚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전 세계 모든 이더리움 공급량 중에서 비트마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합니다.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고래 중의 고래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회사의 공식적인 목표는 5%의 연금술입니다. 전 세계 이더리움의 5%를 우리 손에 넣겠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는 걸까요? 그냥 사서 모으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비트마인은 이 비싼 디지털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기만 할까요? 아니면 이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마법을 부를까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점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가격이 올라야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비트마인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스테이킹에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잠시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자, 그러니까 디지털 월세를 받는 개념입니다. 아주 똑똑한 디지털 건물주가 되는 거죠. 비트마인은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연간 1억 7,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를 완벽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비트마인과 비트코인을 왕창 가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냥 금고에 넣어둔 금이라면 비트마인은 가치도 오르면서 매달 꼬박꼬박 이자까지 나오는 그런 고금리 예금 통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비트마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바로 메이븐이라는 자체 스테이킹 인프라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월세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 부동산 관리 회사를 차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메이븐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 플랫폼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어지니까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연간 스테이킹 수익이 현재 1억 7천만 달러에서 거의 2억 5천만 달러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비트마인의 핵심 성장 엔진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미래 같았죠? 하지만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바로 투자자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 기록입니다. 재무제표에 딱 찍힌 이 숫자, 마이너스 48억 7천만 달러. 와, 누구라도 이 숫자를 보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이것만 보면 이 회사 망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숫자에 바로 겁먹고 도망가기 전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이 손실은요, 실제로 현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회계 기준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산 우리 집 값이 잠시 8억으로 떨어졌다고 해보죠. 내가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회계 장부에는 2억 원 손실이라고 기록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자산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똑같은 개수의 이더리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여전히 빚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 무시무시한 숫자의 진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트마인의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이더리움 가격 그 자체입니다. 이 주식은요, 이더리움 가격의 레버리지처럼 움직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이 10% 하락하면 이 주식은 20%, 30% 혹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폭으로 폭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이 숫자, 500억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앞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주식의 총 개수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위험한 걸까요? 바로 주주가치 희석, 쉽게 말해 물타기의 위험 때문입니다. 회사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마구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주식수가 너무 많아져서 내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커다란 피자를 여러 조각으로 나눌수록 한 조각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과 똑같죠. 그 밖에도 세 가지 리스크를 더 주시해야 합니다. 첫째, 실행 리스크. 과연 저 메이븐 네트워크를 계획대로 딱 맞춰서 출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늦어지면 성장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겠죠. 둘째, 경영 안정성. 최근에 사장이 갑자기 해임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 내부 갈등의 신호는 아닐지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함정입니다. 지금 주가가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보다도 싼데 이게 정말 싸게 살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시장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위험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아주 심각한 리스크들을 전부 고려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이 표가 비트마인 투자의 핵심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왼쪽의 강세론, 즉 긍정적인 면은 막대한 무부채 자산과 이자 수익이라는 강력한 무기고요. 오른쪽의 약세론, 즉 부정적인 면은 극심한 변동성과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세우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현명할까요? 제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솔직히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핵심 성장 동력인 저 메이븐 네트워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반면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자산 가치보다 할인된 지금 가격이 아주 매력적인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주식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 바로 주식 한 주당 이더리움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는지에 집중하세요.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내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더리움을 사모은다면 그건 장기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리치투게더 TV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